자, 이제 다 쉬셨나요? 네, 진행해도 되나요? 이제, 네. 네, 이제 진행해도 되겠죠? 자, 진행해도 된다, 1번. 다 오셨나요? 성지 학생만 오셨어요? 다들? 네, 다 오셨나요? 진행해도 되죠, 이제? 지금까지, 한 거 중에서 어땠어요? 괜찮아요? 이해하실 만해요? 아직도 어렵다, 1번. 이해할 만하다, 2번. 이해할 만해요? 세 분밖에 뭐 대답하는 것 같진 않네요. 나머지 분은 다 어려워요? 아직도 어려워요? 어, 그 학생, 님이라고 썼으니까 제가 누군지 모르겠다. 어, 아직도 어려워요?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했는데, 제 능력이,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 거 봐요. 어, 님 학생한테는 되게 어려운가 봐요, 내가. 제가 조금 더 나중에도 그렇고, 좀 더 쉽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저도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네요. 어, 혈구세포 기원이 어렵나요? 어, 근데, 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혈구세포 중에서 이 기원이 되는 부분들은, 중요한 굵직굵직한 부분들은, 익히고 넘어가셔야 되기는 해요. 아까 전에 답을 하시는 거 보니까 대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이게 이해는 하고 계신 것 같기는 하거든요. 세포의 구조 넘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다시 올려봐 볼게요. 그러니까 멀티 포텐셜 스템셀이라고 얘기하는 이제 그 이론선에서 구분이 된다고 아까 말씀드리면서 그 플루리포텐셜 스템셀이라고 하는 다능성, 제가 옆에다 적어놨잖아요. 줄기세포라고 하는 이 부분들이 가장 그 간세포라고 하는 게 가장 위에 되는 하위 부분이잖아요. 가장 윗부분. 즉 얘가 뭐 에리스토사이트도 될 수 있고, 얘가 뭐 메가카리오 뭐 사이트가 블레스트가 될 수 있고, 이런 것처럼 이게 어디로 갈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분화가 가능한 거, 이거를 이제 다능성 줄기세포라고 얘기하는 플로리포텐셜 스템셀을 얘기한 거잖아요. 얘를 통해서 이제 분화가 되는데 어떻게 분화가 되냐면 마이엘로 스템셀, 림포이드 스템셀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되고 난 이후부터 생각을 하시면 돼요. 즉 플로리포텐셜 스템셀에서 마일로이드 계열에서는 쭉 지금 내려가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리고 림포이드 계열에서는 쭉 두 가지, 즉 아까 얘기했지만 B셀과 T셀로 얘가 나중에 분화가 되더라. 이제 성숙이 분화가 돼서 성숙이 되더라. 그래서 그렇게 림포이드 계열은 T셀과 B셀 그게 따로 그냥 빼서 구분을 정리를 하시면 되고, 즉 마이엘로 스템셀이라고 하는 이 이제 그 부분들부터 시작해서 얘가 어떻게 분화가 되느냐 그 부분으로 이제 정리를 하는 게 좀 어려워서 그럴 거예요. 그래서 마이엘로 스템셀로 얘가 멀티플 그 플루리포텐셜 스템셀이 그렇게 분화가 돼서 나오는데, 그중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집락 형성 단위로 있는 부분들이 CFU, GMM이라고 하는 이 집락 형성 단위를 통해서 얘가 각각 다른 형태로 분화가 되더라. 그중에서 제가 아까 설명드린 부분들에 뭐 BFU2이나 CFU2이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들은 즉 에리트로사이트 계열의 그 부분들을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린 거예요. 나머지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BFU2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적혈구 쪽 계열에서 BFU 이렇게 나오게 된 거고, 지금 플루리포텐셜 스템셀에서 이제 그 CFU GMM을 통해서 또 분화가 되는데, 메가카리오사이트를 해서 플레이트레이트로 내려가는 거는 앞에 CFU MEG라고 해서 메가카리오사이트라고 해서 그 약자, CFU GMM에서 지금 CFU GM으로 넘어가서 쭉 내려오면 그건 바속. 그다음에 CFU GMM에서 CFM으로 또 해서 쭉 내려가는 모노. CF GMM에서 쭉 내려서 이게 이제 다시 분화가 되면 또 뭐가 될 수 있다?
CFUEO, 즉 에어진, 그다음에 CFUGMM에서 쭉 분화가 돼서 내려갔을 때 다른 걸로 분화가 돼서 나오면 CFU 바소, 요렇게 지금 분화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중에서 다른 건 제가 설명을 안 드렸지만 CFU-GMM을 통해서 BFUE, CFUE에서 에리트로 계열로 나가는 이 부분을 아까 제가 설명드렸기 때문에 요 한 부분만 명확하게 알면 나머지는 다 거의 다 대입시키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만, 이 한 부분들만 일단 파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머지는 눈에 익히면 아 얘가 GFU, 그러니까 가장 위에 있는 부분들 중요한 건 뭐겠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CFU, GMM이라고 하는 부분들에서 이제 이렇게 그게 요렇게 좌측, 우측 이렇게 변화가 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부터 먼저 접근을 해서 그걸 한번 이렇게 갈래 한번 찢어 보세요. 분할을 시켜 보시고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아마 눈에 익히실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인제 좀 정리를 해서 나가야 될 부분들이 아까 전에 그 에리스톨 계열이었기 때문에 고 에리스톨 계열에서 쭉 정리하면서 아 이렇게 분화가 됐고, 간세포는 뭐고, 선조세포는 그 뭐가 속해 있었고, 전구세포에서는 뭐가 있었고, 그래서 요 부분들 정리해 나가면 아마 어렵게 그 혈구세포에 세운 그 기원적인 부분들이 그렇게 어렵게만 다가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인제 이거를 익혀 주시면서 아 이렇게 얘가 꼭 그다음에 아까 전에 그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여기서 인제 설명을 드릴 게 인제 에리트로포이에틴이라고 하는 EPO라고 하는 부분을 좀 눈에 익혀 두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뭐 인터루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아 여기서 이 정도 이런 부분들에 이렇게 쓰였구나.'라고 해서 눈으로 그냥 살짝살짝만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뒤에서 내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아셨죠? 그러니까 요 부분들은 아마 눈으로 그냥, 왜냐하면 이걸 알아야 뒤에 그 혈구가 나타나면서 적혈구의 성숙 과정에 대해서 그림을 통해서 이렇게 쭉쭉쭉 넘어가는 그 과정이 이해가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 이 그림 통해서 '아 이 다음에 뭐가 되고 뭐가 되고.'라는 부분들을 눈으로 익혀 두시는 게 가장 중요할 거예요. 아셨죠? 자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죠 그러면. 세포의 구조인데요. 이건 인제 생물학 시간에 많이 배운 건데 여기서는 인제 적혈구하고 관련된 것만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그냥 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그 세포 같은 경우에는 생물학 쪽에서도 많이 배우고 뭐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그렇게만 넘어갈 거고요. 자 먼저 원형질막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단백, 지직, 단백막 이렇게 해서 3중 구조로 이루어졌다라고 그냥 아시면 될 거고요. 여기서는 지금 제가 적어 놓은 것처럼 ABO식 혈액형 항원성 물질이 이 원형질막에 존재되더라. 그 정도만 알고 계세요. 그다음에 핵. 핵은 뒤에도 인제 그림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지만 적혈구에서는 핵이 있어요, 없어요? 적혈구는 핵이 없어요. 즉 예전 인제 그 가장 원초가 되는 그 세포, 즉 프로노모블래스트라든지 그다음에 쭉쭉 나아갈 때는 인제 핵이 있겠지만 이게 에리스토사이트라고 얘기하는 그 적혈구에서는 성숙되면서 없어져서 아예 보이지가 않는다. 그러니까 어린 세포에서는 굉장히 인제 크게, 즉 핵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굉장히 커지만 성숙하면서 작아지거나 없어지게 되고, 또 염색질은 어때요? 그러니까 그 원정 전적 혈모구라고 하는 인제 프로노모블레스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어때요? 그 염색질을 보면은 되게 섬세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나중에 점점 성장하면서 굉장히 뭉치고 거칠어지고 막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그게 나중에 인제 레티큘로사이트 망상적 혈구라든지 에리스토사이트들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성숙하면서 뭉쳐지고 거칠어지고 굉장히 단단해지면서 진하게 염색되는 부분들이 인제 염색질에 이랬어야 되고, 그 염색질에서는 유전 물질 DNA가 존재하게 된다. 그다음에 핵소체 같은 경우에서는 어렸을 때, 즉 어 어린 세포, 여기서 말하는 어린 세포는 인제 전구세포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위에 있는 세포들. 그런 세포들에서 어린 세포에 존재하지만 성숙하면서 역시 이 핵소체도 보이지 않게 된다. 그리고 핵소체는 뭐가 들어 있느냐? RNA가 들어 있다. 이런 정도 아시면 될 것 같고, 세포질에는 지금 어린 세포에는 RNA가 풍부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제 좀 더 그림을 보게 되겠지만 그 도감 이렇게 그 사진을 보게 되면 세포질 자체가 푸르딩딩해요. 이게 푸른색으로 염색이 되는데 이게 성숙하면서
이제 RNA가 점점 적어되고 세포 분화가 안 일어나면서 RNA가 점점 없어지면서 그 세포질 색깔이 연해지는 그런 현상을 나타내게 된다. 뭐 이런 정도만 여기서는 알아두세요. 뭐 우리가 뭐 생물학 공부하는 건 아니니까. 음. 자, 그다음에 소포체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 소포체에는 리보솜이 존재한다. 요런 정도만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시고요. 리보솜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RNA가 들어있는 부분을 통해서 이제 단백질 합성이 일어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리보솜이 많은 데에서는 이제 바소필리아, 즉 염기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 염기성은 어떻게 돼요? 푸른색 좋아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라이트 염색을 했을 때는 이제 보다 푸른색으로 이제 색깔이 나타나게 되는 게 이제 리보솜이고요. 그다음에 미토콘드리아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뭐 생물학 시간에도 배운 것처럼 이제 세포 호흡에 관여를 하게 되고요. ATP 생성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 미토콘드리아에서는 핵을 합성하게 됩니다. 네, 나중에 뒤에도 나올지 모르겠는데 핵을 합성하게 돼서 되고요. 그다음에 성숙된 그런 RBC에서는 어때야 돼요? 미토콘드리아가 인제 사라지게 되죠. 사라지나 인제 핵이 없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 미토콘드리아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전에는 핵 합성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불능이라고 제가 적어 놨죠. 그래서 핵 합성은 없게 되고요. 그다음에 라이소솜이라고 하는 리보솜이라고 얘기하는 이 라이소솜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탐식한 물질을 소화하거나 융해하거나 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크로파지라고 하는 그 단구, 호중구라는 얘들은 삼식세포에 많이 존재하게 된다. 그다음에 골지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과립 분비에 관여한다라는 정도만 그냥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포의 구조에서는 뭐 생물학적으로 접근할 필요는 없고요. 아까 앞에나 이 뒤에 부분에 마찬가지로 혈액학적으로 중요한 부분들만 제가 이제 그 프린터 드렸으니까 그 부분들만 지금 약간 노랗게 제가 적어 놓은 거 있잖아요, 황색으로. 이 부분을 통해서 눈으로 익혀 두시고 이 부분들만 참고적으로 이 세포의 구조에서는 요런 정도만 적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으세요. 아셨죠? 그래서 지금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중요한 건 요거예요. 이제 적혈구 성숙 과정에서 이제 변화가 되는데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먼저 핵부터 볼게요. 핵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아까? 점점? 세포질부터 볼까요? 그냥 나온 것처럼. 자, 세포질은 어때요? 양이 적다가 성숙하면서 굉장히 많아지게 되고, 양이 적다는 건 뭐 때문에 그러냐면 그만큼 핵이 어렸을 때는 핵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세포질이 그만큼 작게끔 보이잖아요. 근데 성숙하면서 점점 핵은 줄어들고 세포질의 비율이 커지기 때문에 지금 세포질 성숙을 그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양이 적다가 성숙하면서 점점 많아지게 되고, 그다음에 RNA가 많은 그 호염기성에서 인제 그 세포 분할이 이루어지지 않고 인제 분열이 일어나고 인제 어느 정도 인제 종료되면서 호산성으로 에어진 쪽으로 변하기도 하는 부분들이 인제 세포질 성숙을 얘기한 거고요. 그러니까 맨 위에 있는 그림처럼 파랗게 됐다가 그게 점점 해서 나중에 붉게 바뀌는 세포질 성숙. 그다음에 핵은 성숙하면서 처음에는 인제 거의 핵이 꽉 차 있는 것처럼 보였다가 그게 세포 분열에서 이제 점점 작아지고 나중에는 없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핵이 성숙하면서 작아지거나 함몰되고 인제 분절되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는 게 인제 핵 성숙을 얘기하고요. 크로마틴이라고 하는 염색질 자체는 굉장히 이 밑에 나와 있는 세 번째 그림을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세포질에 대한 그 염색질 크로마틴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나와 있는 그림처럼 되게 그 염색질이 섬세하다가 그게 농축돼 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작고 거칠어진다. 세포 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처음에 컸다가 점점 작아지게 된다. 이게 적혈구 성숙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세포 크기의 특징입니다. 이건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이 좀 익혀 두시면 쪼끔 더 나을 거예요. 여기서 이제 개론적인 것만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인제 아까 전에 적혈구가 생성하는 데 있어서 관여 인자 뭐 인터루킨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이 뭐 보여 드렸잖아요. 그래서 뭐 그거 말고도 다른 부분들 인제 생성 관여 인자적인 부분들을 여기다가 적어 놓게 된 건데 첫 번째 인트리스틱 팩터라고 해서 내윈자
뭐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 이거는 이제 위에서 분비가 된다. 이거는 그냥 눈으로 그냥 익혀만 두세요. 이런 부분도 있다라는 정도만. 그래서 왜 적혈구가 그래서 적혈구가 생성이 되는 부분에서 만약 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기능이 이상이 되게 된다면 적혈구가 많이 만들어지지도 않은 그런 영향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인자들이 이 위에서 나타나게 돼요. 뭐 간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그 내인자 중에서 나타날 때 위에서 분비된다라는 걸 그냥 아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extrinsic 팩터라고 해서 바이타민 B12나 엽산 같은 경우는 또 이 적혈구 생성에 관여를 하더라. 그다음에 단백질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뭐 낮은 산소라든지 이런 분압이 나타났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적혈구가 많이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왜? 산소 분압이 낮기 때문에 빨리 만들어야 그 산소를 조직이든 이든 공급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낮은 산소 분압이 이루어질 때 적혈구 생성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하나의 인자로서 작용한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색깔 바꿔서 칠하는 부분들은 이제 뒤에도 설명했지만 에리트로포이에틴 같은 경우는 좀 구분해 주셔서 좀 익혀 두셔야 되는 부분이네요. 즉 이거는 적혈구에만 관여를 하는 그런 하나의 인자예요. 에리트로포이에틴이라고 하는 EPO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래서 세뇨관 주변 세포에서 이 EPO가 이제 나타나게 되거든요. 얘가 이제 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BFUE나 CFU인데 대부분 CFUE 쪽에서 많이 이게 영향을 주게 됩니다. 뭐 BFU나 CFU 여기 이제 좀 뒤에 그림이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 이 에리트로포이에틴이라고 하는 이 관여 인자가 적혈구 생성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거 꼭 알아두세요. 에리트로포이에틴이라고 하는 이 인자는요. 그럼 넘어가면요. 그 다음 아마 나올 건데 이거는 이거부터 제가 설명드릴게요. 에리트로포이 이걸 설명하고 난 다음에 요거를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할게요. 자, 에리트로포이에틴이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얘가 어디에 나타났냐 그러면 기억나세요? 여기 있을 거예요. 맨 위에 아까 보시면 그 중요하게 나타난 여기에서 중간에 선조세포에서 CFUE 그 밑에 EPO라고 보여요. 여기서부터 시작되거든요. 물론 BFUE에서도 작용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는 지금 안 적혀 있는데 여기서도 약간 이제 작용을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대부분은 CFUE라고 하는 부분부터 EPO 뒤에도 이제 프로노모블리스트 EPO 그다음에 밑에도 EPO, EPO, EPO 이렇게 있잖아요. 이처럼 이 EPO가 즉 적혈구, 즉 에리트로사이트로 만들어내는 하나의 그 자극 그 인자를 통해서 나타나게 돼요. 이 EPO라고 하는 부분이. 그럼 다시 한번 넘어가서 볼게요. 여기. 자, 그래서 에리트로포이에틴 작용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이 에리트로포이에틴이 여기서 나타난 것처럼 BFUE나 CFUE 저가국계의 유사분열이 난 세포에 작용한다. 그림 한번 보실래요? 왼쪽 그림. 어디서 보통 얘가 나왔냐면 신장에서 나타나겠다고 그랬잖아요. 신장에. 그래서 신장에서 산소가 없다, 뭐가 없다, 뭐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뇌에서 작용하게 되면 이 신장에서 에리트로포이에틴이라고 하는 자극 생성인자를 내게 돼요. 그렇게 되면 얘가 BFUE나 CFUE를 통해서 작업을 하게 돼서 이게 점점점 또 자극, 블레스트 자극, 노모블레스트 자극, 그래서 결국 레티큘로사이트 자극해서 뭐를 만든다? 에리트로사이트를 만든다. 그러면 에리트로사이트를 만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산소 분압이 높아지게 되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역으로 이 산소 분압이 많이 만들어졌다라고 해서 다시 이제 신장에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에리트로포이에틴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디서 작용한다? 신장에서 만들어지게 된다. 그 오른쪽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신장에서 만들어지는 그 에리트로포이에틴이 지금 보면 어떻게 돼요? 에리트로 디펜던트라고 나와 있는 부분 보이시나요? 맨 밑에 오른쪽에. 그러면 이 EPO가 BFUC에서 CFU 그다음 노모블레스트 프로에리트로블레스트 바소 그래서 계속 얘가 EPO가 자극해서 결국 에리트로사이트까지 만들어내는 그 과정. 이걸 이제 EPO 즉 에리트로포이에틴이 작용하는 거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에리트로포이에틴이 뭐냐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그럼 에리트로포이에틴이라고 하는 것은 알파토 글로불린에 속하는 단백질이라고 얘기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혈구 생성 자극 인자로서 적혈구에만 특이적으로 반응하는 일종의 호르몬이다. 딴 데선 작용 안 해요. 즉 에리트로사이트 그 적혈구에서만 자극하는 인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으셔야 된다. 그다음에 뭐 분자량 뭐 이런 거는 이제 뭐 그렇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도 뭐예요? EPO라고 하는 에리트로포이틴이 없으면 적혈구 생성이 되지 않는다. 당연하겠죠. 왜? 자극이 없으니까 그 다음 단계로 못 이루어지게 돼요. 에리트로포이틴이 없으면 아까 전에 전구세포에서 쭉쭉쭉쭉 내려가는 그 과정 속에서 EPO가 없으면 그 다음 단계로서 넘어가지 않는다. 즉 생성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나중에 최종 산물인 적혈구가 생성이 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마지막. 신장의 근위세뇨관에서의 세포하고 간주의 간질세포에서 대부분 이루어진다. 신장이다. 그걸 꼭 알아두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간의 코포셀에서도 약 5에서 10% 생성이 되는데, 대부분 하는 거는 근위세뇨관 세포하고 간주의 그 간질세포가 있는, 즉 신장에서 대부분의 그 에리트로포이틴이 생성이 된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여기까지요. 그럼 넘어가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에리트로포이틴의 작용 어떻게 한다? 적혈구 생성 과정에서 얘가 작용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적혈구가 자기 사멸, 즉 아포토시스라고 하는 그 자기 사멸을 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이 에리트로포이틴이 작용을 함으로써 결국 적혈구 마지막 단계까지 얘가 다 살아서 작용을 하게끔, 즉 에리트로사이트까지 만들어지면서 얘가 산소음이든 여러 가지 아까 전에 기능적인 부분들을 하게끔 만드는 그 역할을 에리트로포이틴이 작용한다. 또 하나요. 전구세포의 분화와 성숙에 의해서 다른 성장인자하고 협력작용을 일으킨다. 그건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림에서 보시면 될 거예요. 인터루킨이나 다른 그런 사이토카인이든 다른 그런 성장인자하고 같이 작용을 해서 결국 에리트로사이트까지 만들어내게 되는 부분들이다. 그 다음에 EPU 2단계는 전적으로 에리트로포이틴에 의해서 작용에 의존한다. 아까 BFU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내려오면서 이제 CFU 거기서 EPO라고 있었잖아요. 그 EPO가 전구세포에서도 계속 EPO, EPO, EPO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CFU 2단계부터 시작해가지고 전적으로 다 EPO가 있어서 어디까지 내려온다? 나중에 에리트로사이트까지, 즉 적혈구까지 얘가 이제 계속 이제 쭉쭉쭉 작용을 나타내는 부분들이 에리트로포이틴에 작용을 한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에리트로포이틴은 이런 작용을 통해서 이제 그 에리트로사이트까지 만들어낸다. 그중에서 중요한 하나의 성장 인자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셨죠? 자, 이것도 이제 적혈구 조혈 생산에서 나타나는 부분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심장에서 기능이 떨어졌거나, 왼쪽 그림이 맨 위에요. 카디오, 그 다음에 레날 기능이 떨어졌다. 신장 기능이 떨어졌다. 그 다음에 산소 분압이 떨어졌다. 그럼 뭐 빈혈이다. 그 다음에요. 헤모글로빈의 그 기능적인 부분들에 의해서 메타볼릭 한다. 대사 이상이 일어난다. 뭐 여러 가지 기능적인 부분이 일어난다. 그러면 뭐가 돼요? 하이퍼CR에서 빈혈 머리에서 계속 이렇게 낮아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센서가 어디 있다? 키드니에 센서가 있어서 O2를 만들어내라. 막 그래서 이제 만들어내는 그 센서가 작용을 한다. 그래서 내려오면 그 EPO 프로덕션이라고 나오죠. 즉 EPO라고 하는 그게 신장이나 혹은 이제 약간의 간을 통해서 만들어내게 되면 그게 아까 전에 BFU2, CFU2, 그 다음에 계속 전구세포에 대해 자극을 하면서 결국 뭐가 만들어진다? 적혈구가 만들어지게 되잖아요. 그 적혈구가 만들어지면은 결국 뭐가 많아져? O2가 많아지죠. 아니, O2를 운반할 수 있는 그 적혈구가 많아지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많아지게 되면 상대적으로 네거티브 피드백 웨이를 통해서 다시 뭐 이제 어쨌든 피드백을 통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적게 되면 EPO가 많이 만들어지면서 O2를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기능적인 부분을 생성하게 되고,
뭐 많게 되면 또 상대적으로 뭐 줄어드는 부분들도 있을 건데 어쨌든 그런 피드백을 통해서 이 신장이 그 EPO를 만들어낸다. 그 기능을 적혈구 조율, 생산 조율 이 부분의 그림을 표현한 거예요. 그렇게 이 사진은 이 그림은 이해를 하셨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EPO의 기능이 이렇다. 신장에서 나타난다. 뭐 이런 거. 네. 네. EPO가 많아지게 되면 즉 적혈구가 많이 생성이 되게 되는 거니까 그 적혈구가 많이 생성이 된다라는 것은 즉 산소를 운반할 수 있는 그 기능이 많아지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혈액 내에 산소가 많아질 수 있는 그런 기능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게 누구다? 그 EPO가 담당한다라는 얘기겠어요. 수진 학생 이해되시나요? 다는 아닐 거예요. 다는 아니겠지만 적혈구 조혈적인 부분들 즉 조율이라는 건 뭐예요? 즉 에리트로사이트를 만들어내는 생산 과정적인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중에서 인제 기능적인 거 떨어지거나 뭐 오토적인 거 떨어지거나 했을 때 그 신장에서 에리트로포이틴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 뭐 보통은 일반적으로 그 만들어내 인제 120일 동안에 만들어내고 죽고 하는데 그중에서도 인제 그 산소 분압이나 여러 가지 그 빈혈이라든지 이런 하이포क्시아라든지 이런 게 나타나게 되면 그 자극 인자로서 이 EPO가 쓰인다라는 걸 여기서는 나타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산소 운반능이 모두 다 EPO냐 이거 아니잖아. 왜 헤모글로빈이 작용하는 거니까. 혈색소에 대한 헤모글로빈적인 부분을 통해서 산소가 운반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한 거지 그 EPO가 전반적으로 산소 운반능을 차지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거 자극 인자지. 예예. 자극 인자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자. 이해됐는지 예. 수진 학생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인제 문제 볼게요. 1 번 한번 풀어 볼까요? 제가 답을 일부러 안 적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풀라고. 다들 주무시나요? 왜 답이 없어? 2 번, 3 번. 누가 답했죠? 수진 학생이 2 번, 3 번이라고 그랬네. 다른 분들은요? 지금 여기 10 분이나 계세요. 다른 분들은 다 주무시는 11 분인가? 10 분 나까지 포함해서 10 명이구나. 자 나머지 다른 분들 문제 한번 풀어 보세요. 2 번, 2 번. 아마 이게 뭐 다른 문제집에서 보셨던 분들은 아마 풀어보실 것 같은데 저도 인제 그런 문제점 이제 다 편집하면서 이제 찾아보면서 '아 이게 여기서는 적용될 수 있겠다.' 그래서 저도 인제 뽑아 온 문제인데 어 아마 풀어 보셨던 문제들은 아마 뭐 그런 분들은 금방 아마 풀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몇 번? 2 번? 네 2 번이 맞아요. 자 1 번은 왜 틀렸어요? 과립구 아니죠? 일단 과립구 때문에 틀린 거예요. 거기서부터 틀렸네. 그죠? 그다음에 3 번은 왜 틀렸어요? 비림프고 그치. 왜 이거는 에리트로포이트는 어디서만 적용한다고 그랬어요? 적혈구에서만. 그다음에 골수망상 적혈구의 방출을 감소시켜 아니야. 계속 만들어낼 수 있게끔 얘가 자극하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4 번도 틀린 거야. 5 번 혈색소합성에서는 관여하지 않는다? 혈색소합성이 뭔데? 혈색소합성이 뭐예요? 저 에리트로사이트로 계속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혈색소 합성이라고 하는 그 부분들에서 왜 전구 세포부터 계속 얘가 작용을 하기 때문에 즉 합성에 관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아니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답은 2 번이 될 거예요. 2 번이 가장 정확한 얘기고. 자 그다음에 이거는 뭐 틀리면 안 돼요. 2번 문제는 어디예요? 그죠? 3 번.
3번. 그죠? 에리트로포이에틴. 아까 그림까지도 나와줬잖아요. 신장에서, 그리고 간의 몇 프로? 뭐 조금 더 있다고 그랬잖아. 대부분 이제 90% 이상이 신장에서 되고요. 간도 있는데, 대부분 주된 장기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신장이 답이 된다. 이해되시죠? 자, 3번. 3번은 어디예요? 자, 3번 문제 답은 뭐예요? 3번? 3번? 자, 한번 볼까요? 다능성 간세포가 수임 적혈구 원시세포가 분화될 수 있도록 자극시킨다. 다능성 간세포가 수임 적혈구 원시세포, 즉 멀티 포텐셜 스템셀이 BFU 뭐에서 자극하는 그런 인자는 아니죠. 맞아요? 맞아요, 틀려요? 1번에서 그죠? 다능성 간세포라고 하는 게 뭐였어요? 아까 플로라이 포텐셜 스템셀이라고 얘기했죠. 얘가 수임적 혈구 원시세포로 분화되도록 아니 그거 있었어요? 즉 폴리포텐셜 스템셀이 쭉 대개해서 마이올리드하고 림포이드로 해서 바뀌었는데 그 마이올리드 계열에서 CFU, GMM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BFU2가 됐잖아요. 그다음 BFU가 CFU2가 됐고 그 밑에서 이제 전구세포를 통해서 쭉 하다가 그게 CFU2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번의 다능성 간세포가 원시세포로 분양되도록 자극시킨다라고 하는 간은 틀린 거죠. 그죠? 그 다음에 2번. 수임적혈구 원시세포가 세포 자멸, 즉 아포시스라고 하는 그 세포가 자멸하지 않도록, 이건 나는 맞는 얘기네요. 그지? 3번. 3번이 아니라 다. 수임 거액구 전구세포가 적혈구 전구세포로 전환되도록 한다. 거획구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디서 나타나게 돼요? 메가카리오사이트라고 하는 뭐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적혈과는 상관없는 얘기잖아요. 그죠? 맞아요? 제가 잘 설명하고 있는 건가? 자, 4번. 수임적혈구 원시세포가 증식됐거나 분해되도록 자극시킨다. 이건 맞는 얘기겠죠. 왜? 전구세포부터 시작해가지고 쭉쭉쭉쭉 낼 때 그 중에 EPO 있는 거 기억나요? 그렇기 때문에 답은 나하고 라가 맞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3번이 답이 된다. 자, 4번. 4번 문제도 한번 풀어볼까요? 4번 답은 몇 번? 다른 분들은 답이 없네요. 같이 풀자고요. 응? 강의만 듣지 말고 답 좀 풀어봐요. 그래, 여기서 정리하고 넘어가야죠. 언제 또 풀 거야. 응? 이 시간에 끝내도록 해요. 아셨죠? 이 시간에. 5번? 자, 한번 볼게요, 또. 이거는 제가 앞에서 그대로 적어 놓은 것 중 카피한 건데, 에리트로포이에틴은 아까 뭐라 했어요? 1번은 맞는 얘기죠. 적혈구 생성을 자극시키는 호르몬이다. 적혈구에만 생성을 자극시키는 생성 자극 인자다. 맞는 얘기잖아요. 두 번째. 아까 34,000 달톤 맞고요. 알파토 글로빈이라고 속해있는 당, 단백 2번도 맞는 얘기예요. 3번. 조직 내에 산소가 결핍되면 생성이 증가된다. 3번은 어디서 얘기했었어요? 산소가 결핍되게 되면 그게 뇌에서 이제 자극돼서 얘가 어디로 자극을 줘요? 신장으로 자극을 주죠. 신장에서 자극이 주면 산소가 결핍됐거나 아까는 뭐 심장 기능이 떨어졌거나 혹은 빈혈이 오거나 하여간 그 대사 기능이 일어나거나 적혈구나 하여간 대사 기능이 일어나거나 이렇게 되면 그 O2가 떨어진다서 빈혈이 일어난다고 했죠. 그 빈혈이 일어나게 되면 키드니에서 에리트로포이틴이 작용을 하게 돼서 뭐 이제 산소 적혈구 많이 만들어내고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직 내에 산소가 결핍이 되게 되면 생성이 증가된다. 얘도 맞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4번 만성 신부전증에 의한 빈혈을 치료하는 데 이용이 된다. 이거는 이제 임상적인 부분들도 해도 연관은 되는데, 즉 신부전증이 있다고 얘기한다면 뭐예요? 즉 에리트로포ietin이 많이 생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즉 우리가 적혈구를 많이 만들어낼 수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빈혈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만성 신부전증 빈혈을 치료하는데도 이 에리트로포ietin이 역할을 한다. 빈혈 치료하는데도 이용이 되는, 그 검사적인 부분에서 이용이 되는 게 에리트로포ietin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5번이 돼요. 그래서 에리트로포ietin 설명 중 맞는 거 다 맞는 얘기예요. 5번. 자, 여기까지 어 이제 그 위에 있는 부분을 끝냈고요. 간단하게 여기까지 하고, 그러고 나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할 건데, 자, 한번 다시 볼게요. 이제 특징적인 부분들 하고, 이제 이 적혈구의 성숙 과정적인 부분들 정리하고 이제 마치도록 할 건데, 보죠. 자, 첫 번째 이제 그 적혈구 성숙 과정 중에서 가장 먼저 되는 부분들, 여기서 이제 그 용어는 익혀 두셔야 돼요. 프로노모블레스트 혹은 루블리블레스트, 포리에리트로블레스트 다 같은 얘기잖아요. 이거는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익혀 두셔야 돼요. 그 용어는. 그래서 전적혈모구. 저는 이제 전적하고 뭐 이렇게 이제 공부를 했었는데, 루블리블레스트라고 익혔는데 요즘 좀 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전적혈모구라고 이제 책에서는 요즘 바뀐 책은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렇게 적어 놓은 거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보통은 이제 핵은 12에서 30 마이크로, 보통 직격은 약 20 마이크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적혈구의 전구세포, 전구 물질 중에서는 가장 크다. 왜? 그때 전구세포 중에서 가장 위에 나타나는 거, 다시 생각한다면 BFUE, CFU2에서 내려와서 뭐였어요? 그 다음에 생각한 게 바로 이 르블리브레스트, 즉 전적혈모구라고 하는 이 부분도 이제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그 적혈구의 전구물질 중에서는 얘가 가장 큽니다. 그리고 핵과 세포질의 비율이 약 8대1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핵을 보면, 핵은 어때요? 동그랗고 되게 크잖아요. 그죠? 라지하고 라운드하는 그 핵이 있고, 그 안에 세포질은 굉장히 섬세하죠. 세포질 지금 보시나요? 그 안에 있는 세 개 보면 되게 섬세하게 나타나는 부분들 얘기하고 있고, 오른쪽 그림 보면 가운데 포르스름한 거 두 개 보이나요? 한 두 개, 세 개 뭐 이렇게 보여요? 두 개? 이게 이제 크로마틴이라고 하는 핵수체, 보이시나요? 이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크로마틴. 이게 이 전적 혈모구에서 루블리브레스트에서 나타나게 되는 가장 큰 특징이에요. 핵수체 보인다는 거. 그 다음에 사이토플라즘을 보면 굉장히 RNA 성분, 왜 이제 한참 세포 분열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 부분인 거니까, 즉 디플로 컬러라고 해서 이제 그 청색으로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 이게 RNA 성분 때문에 그렇다. 또 하나, 여기서 그 루블리블레스트에서 특징적인 건 또 핵주명정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핵 주위에 맑은 어떤 띠 같은 활로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는 게 바로 프로노모블라스트에서 가장 큰 특징이 나타난다. 그리고 최소한의 혈색sab성이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를 바로 이 프로노모블라스트에서 작용하게 된다. 그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양쪽에 다 그림을 제가 넣어 놨는데, 이 그림을 보면서 아, 이게 프로노모블레스트구나 라고 해서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염기성을 나타내고 핵소체 보이고, 그 다음에 크로마틴은 되게 섬세하다, 이런 거 눈으로 익혀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NC 비율은 8대1 정도가 된다, 이런 정도.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바서필링 노모블레스트, 프로노모블레스트 사이트,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나타나 있는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외워두셔야 되는 하나의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보통 사이즈는 뭐다?
10에서 18 정도의 핵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전적 혈모구보다 약간 작은 그런 혈액 왜 점점점점 그 작아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점 이제 약간씩 작아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핵하고 세포질의 비율은 약 4대 1에서 6대 1 정도로 된다. 그다음에 여기서 지금 보이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핵 주변에 보면은 이제 염색질 크로마틴, 파라크로마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분홍색으로 붉은빛하게 약간씩 보이는 부분의 특징이 이제 호염적혈 모구에서 나타나게 되고요. 그다음에 사이토플라즘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청색을 좋아하게 되는 왜? 아직도 이제 RNA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합성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나타나게 되고요. 그래서 분홍색으로 여기 세포질 같은 경우에서는 전적 혈모보다 더 약간 더 진한 그 암청색의 세포질로 다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또 여기서의 특징은 혈색소 합성이 증가는 돼요. 이제 점점점 이제 혈색소 합성이 증가가 되기는 하는데 왜 RNA 합성이 왕성하기 때문에 그 여기서 얘기하는 그 혈색소는 분홍색으로 나타나는 그 혈색소는 가려서 잘 보이지는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염색질을 보면 아까 전에 그 전적 혈모구보다는 쪼끔 더 거칠어지는 부분들이 살짝살짝 보여요. 인제 점점점점 이제 진행해 가는 단계에서 이 크로마틴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염색질 자체의 부분들은 굉장히 거칠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 위에 표시한 것처럼 염색질이 약간 클럼핑 되어 있다. 그러니까 뭉쳐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그리고 세포질은 이제 염기성, 강한 염기성으로 나타나게 되는 특징이 보다 적혈모구 쪽 바스필릭 노모블라스트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폴리입니다. 폴리크로마틱 노모블라스트. 다염성 저가구, 뭐 다염성 적혈모구 뭐 다 같은 얘기인데 그렇게 표현이 되는데 자 보시면 어때요? 핵의 크기는 8에서 14 정도 마이크로미터 정도가 되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앞에 있던 호염 적혈모구보다 역시 인제 약간 작습니다. 그리고 인제 이때 핵의 비율은 4대 1.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세포 분열의 마지막 단계라고 하는 부분을 꼭 눈에 익혀 두시고 가세요. 다염성은 세포 분열의 인제 마지막 단계 정도가 된다. 그리고 인제 크로마틴 보면은 어때요? 앞에서 나와 있는 이 굉장히 섬세했잖아요. 그죠?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물론 뭉쳐 있긴 하지만 얘에 비해서 얘는 어때요? 굉장히 뭉쳐 있죠. 그러고 나서 또 거칠죠. 섬세한 것보다 얘는 거칠어졌어요. 그래서 크로마틴이 크럼플이 되고 굉장히 거칠어졌다. 이 핵도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다염성이기 때문에 색깔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믹스 컬러라고 여기다 얘기하는데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서 핑크 빛깔이 나타나게 되는 것은 헤모글로빈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프로팅링하게 보이는 것은 RNA가 아직도 있기 때문에 그 RNA 성분 때문에 바스필릭한 그런 색깔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하게 된 걸 제가 이렇게 이제 적어 놨는데 혈색소 합성이 본격적으로 약 50에서 80% 정도 일어나는 그 단계가 어디냐? 다임성 적혈모구다. 또 하나 골수 검경 시에 역시 그렇기 때문에 혈색소가 관찰되는 그 시점이 다이엄성 적혈모구다. 이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고 '아 얘 셀이 다이엄성이구나.'라는 정도는 예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물론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처음에 그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한번 여쭤볼까요? 집에 혈액형 말고 다른 것도 포함이 되는데 집에 도감이 있다. 1 번. 도감이 없다. 2 번. 나 도감 가지고 있다. 다 도감 없어요? 그러네요. 다 도감 안 사셨구나. 도감 꼭 사세요. 내가 무슨 출판사 무슨 그 저기 것도 아니겠지만 임상에서 도감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실기 준비하는 데도 있었고 도감 꼭 사세요. 저는 그걸 굉장히 추천드려요. 왜냐면
임상에서도 마찬가지로 도감적인 부분들, 즉 스탠다드한 것도 있고 물론 임상적으로 뭐 여러 가지 변이 있지만 가장 기본이 돼서 눈에 익혀야 되는 부분들이 바로 도감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리고 또 이거는 나중에 뭐 여러 가지 사이트 보면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도감책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도감책은 많지는 않아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 도감 나와 있는 책들은 다 괜찮아요. 뭐 미생물도 마찬가지고 혈액학 도감, 기생충 도감, 요하학 도감, 뭐 그래서 굉장히 많은 도감들이 나와 있는데 그중에서 많이 선택하는 도감을 사도 크게 무리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근데 도감책이 굉장히 좀 비싸거든요. 일반적으로 전공책보다도 더 비쌀 거예요. 그렇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임상적인 걸 통해서 임상 병원에 취직을 하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 통해서든 어쨌든 그 도감적인 것을 가지고 있어서 그걸 기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검경하거나 이럴 때 굉장히 그 도움을 많이 되거든요. 또 하나 병원에 있다 보면 인제 임상에 있다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외부 정도 관리가 있어요. 아마 저기 임상적인 부분을 여기 지금 변이사가 없으니까 제가 그렇게 할 텐데 변이사는 그걸 그 외부 정도 관리 그러면 딱 알 거예요. 뭐냐면 각 그 정도관리 협회 쪽에서 샘플을 보내와요. 혹은 요즘은 인제 그 인제 그림 같은 거를 인제 그 웹을 통해서 웹사이트를 통해서 그걸 띄워 놔요. 그러면 "아 이게 무슨 셀이냐." 혹은 "이게 뭐 기생충이라." 그러면은 "이게 무슨 기생충이냐." 그러면 그거를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어떤 기준이 되는 게 뭐겠어요? 도감이겠죠. 그죠? 뭐 혈액학 만약에 이렇게 해서 지금 다염성 이거 딱 띄워 놓고 막 증상들 쭉 나오면서 "이게 무슨 세포냐."라고 해서 그거를 답을 적어서 보내줘야 돼요. 그러면 각 전국 병원에 있는 부분들이 평가가 이루어져서 아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적은 사람은 몇 퍼센트, 이 부분에 대해서 병원 몇 퍼센트 그래서 정답 나타내고 틀린 거에서 이거를 외부 정도를 통해서 우리의 눈을 맞춰 나가는 어떤 하나의 방법으로 외부 정도가 있어요. 그때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바로 이 도감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도감을 굉장히 추천해요. 또한 2차 실기 시험도 마찬가지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미생물 같은 경우 특히 그런데 미생물에서 배지라든지 여러 가지 보면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검사 성분도 마치 나오고 되고 뭐 있는데 만약에 뭐 포도상 구균이라고 얘기한다면 뭐 그중에서 뭐 베타 용액, 알파 용액에서 그 배지 상태나 뭐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눈으로 익혀 주는데 사실 그거를 인제 도감을 통해서 역으로 공부하는 게 굉장히 편해요. 이론을 통해서 도감을 보는 게 아니라 도감을 통해서 보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는 이론을 따로 역으로 공부하는 게 쪼끔 더 편하게 접근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예전에 인제 학교 다녔을 때 그렇게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도감을 기준을 통해서 역으로 해서 그걸 공부하게 되고 또 제가 예전에 조직학 문제 보내드렸잖아요. 그래서 책을 그것도 이론을 공부할 때 책을 통해서 쭉쭉 공부하는 것보다 역으로 그걸 문제화 만들어서 그걸 통해서 이론을 공부하는 역방법을 터득하는 게 또 공부하시는 방법 중에서의 하나의 스킬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공부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시면 될 거고 제가 인제 뭐 책 사라고 해서 뭐 책 출판 업자는 아니겠지만 도감은 꼭 사셨으면 한다. 얘도 마찬가지고요. 혈액학도 마찬가지고. 도감을 꼭 어 비싸더라도 나중에 자산이 다 되는 거거든요. 저도 웬만한 도감들은 다 샀어요, 제 개인적으로. 왜 병원에도 있지만 제가 뭐 도감 비쌈에도 불구하고 뭐 혈액학 도감, 미생물 도감, 그다음에 요화학 도감, 유침사 도감, 그다음에 뭐 기생충 도감 다 가지고 있어요. 왜 파트는 다 뭐 만약에 샀는데 내 파트가 뭐 혈액학 쪽만 있는 그런 파트로 들어갈 수도 있겠고 한 파트에만 계속 오래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래도 도감적인 거는 꼭 제가 추천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꼭 구매 여기 계신 분이라도 좀 그냥 개인적인 그런 부분으로 저는 추천한다면 꼭 구매하셨으면 좋겠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좀 수업하다가 좀 넘어갔는데 그렇게 좀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네 일단은 인제 다염성 덕혈목을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다음에 인제 올소크로믹 노모블래스트라고 하는 정염성 적혈모구입니다. 자 보면 인제는 뭐 작기도 작아졌고요. 7에서 10 마이크로 정도로 굉장히 작기도 작아졌고 또한 색은
지금 보면은 앞에서 나타나는 부분들은 핵이 다 중앙에 있었는데 이 정염성 같은 경우는 핵이 다 한쪽으로 편제되어 있다는 게 한양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이 전 부분들, 아까 세포 분열의 마지막 단계가 뭐였었어요? 다염성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염성에서는 세포 분열은 하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특징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문제화가 되면 어떻게 될 수 있겠어요? 세포 분열이 이루어지는 마지막 단계가 어디냐? 그럼 이걸 얘기해야 되고, 그죠? 그래서 세포 분열이 일어나지 않고요. 이제는 이때는 색이 바깥으로 나가게 되는 하나의 단계로 나타나는 게 정염성입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는 헤모글로빈이 약 80%에서 90% 정도까지 합성돼서 거의 색깔이 적혈구 색깔하고 거의 비슷하게끔 나타나게 되죠. 레디시 핑크라고 해서 약간 푸른빛은 나타내지만 그래서 붉은빛이 굉장히 많아지는 그런 세포질 형성을 나타내게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크로마틴 같은 경우, 염색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뭉쳐 있죠. 이제는 딴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게 빠져나가게 하는 그 전 단계니까 그 정염성은 그렇게 나타날 수 있다. 이것도 눈으로 익혀주세요. 도감적인 분들도요. 이게 가장 스탠다드한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레티큘러 사이트, 망상적혈구, 그물적혈구, 여러 가지 만 표현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이제 망상적혈구, 레티큘러 사이트라고 외웠으니까 그렇게 표현을 드릴게요. 그래서, 어, 얼마 전에 이제 다른 그 오픈 채팅방에 보니까 이거 딱 줘놓고 이게 뭐예요? 그러고 나서 이게 어디서 많이 증가해요? 감사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문제 이제 그 올려놓으신 분들 제가 얼핏 봤는데, 어쨌든 이거 그림 가장 이제 기본적인 그림이에요. 이거 딱 줘놓고 이게 뭐냐라고 물어보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거에 이 망상적 혈구의 그 잔여물 딱 줘놓고 이게 뭐냐 RNA 그 남아있는 그 RNA 잔여물 통해서 이게 보여주면서 뭐냐라고 물어본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망상적 혈구의 하나의 특징이니까 알고 넘어가세요. 그래서 이제 그 정염성 그래서 핵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빠져나가고 이제 없고 이렇게 잔여 남은 것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파괴되면서 빠져나가고 없고 그 RNA 잔재물이 잠가져 남는 것을 바로 망상적 혈구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염색 그 방법, 초생체 염색이라는 슈퍼바이탈 스테인이라고 하는 그 염색 방법, 즉 살아있는 세포에서만 염색을 해야만 그 이 망상적 혈구 그 염색체가 보이거든요. 그, 그 염색 자체가 잔해물이 그렇기 때문에 그 슈퍼바이탈 스테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망상 구조물 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부분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그 시약 이것도 알아두세요. 블렌트 크리스탈 블루, 미메틸린 블루, 제니우스 그린 이 세 가지가 들어가는 이것도 문제화 될 수 있을 거예요. 사지선다나 오지선다 이 부분에서 혹은 그 K형 문제 같은 거 그걸 통해서 골라내게끔 가나다라 해가지고 골라낼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슈퍼바이탈 스테인에 시약이 뭐가 들어가거나 그 안에 내용물이 뭐가 들어가나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핵은 없으나 혈색소 합성은 계속 아직도 진행이 되고 있는 단계고요. 골수에서 말초 혈액으로 방출되는 시기죠. 이건 이제 망상적 혈구나 이제 나중에 뒤에 나오는 적혈구 이런 건 다 즉 말초 혈액에서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이 레티큘러 사이트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이 부분들도 눈으로 익혀두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요 그림이 망상적 혈구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에리스로사이트. 이건 이제 말초 혈액에서 여러분이 이제 그 슬라이드를 밀어서 보면 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염색에서 보면 대부분 그거는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직경은 6에서 8, 두께는 이제 2.0 마이크로미터고 가장 큰 특징은 비콘케이브 형태다. 그래서 가운데가 센트럴팔러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는 그 가장 기본적인 그 형태가 바로 지금 보이는 적혈구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비콘케이브가 있다라는 그 가장 큰 특징은 좁은 그런 공간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얘가 그 변형을 일으켜서 이게 쪼그라들어서 왜 가운데에 그 이제 센트럴팔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든 잘 통과할 수 있는 그런 가장 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있고 그다음에 세포질 같은 경우는 분홍색을 이뤄내고 있고 RNA가 없고 역시 혈색소 합성이 못하게 된다라는 그런 가장 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에리스로사이트 즉 마지막 성숙 적혈구의 큰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문제 한번 볼까요? 문제 보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앞에서 있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처음에 이제 위에서부터 한번 정리를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볼까요? 뭐였어? 플레이포텐트 스템셀을 통해서 마이올로 스템셀, 에리스트로 스템셀로 구분이 됐고, 에리스트로 스템셀 쪽에서는 CFU, GMM을 통해서 이제 그 적혈구 계열만 볼게요. CFU, GMM을 통해서 뭐로 됐다? BFUE가 됐죠. 그 BFUE가 CFUE가 되고, 그러고 나서 지금 이제 배우고자 하는 프로노모블레스트, 이게 베소필릭, 폴리, 얼소, 그다음에 레티큘로사이트, 에리스토사이트 이렇게 넘어가게 됐죠. 그죠? 그리고 이제 밑에 이것도 있고요. 지금 프로노모블레스트, 바소필릭 노모블레스트, 이래서 이렇게 있는 부분들의 용어도 아시고, 루블리 블레스트로부터 시작되는 이 블레스트 있죠? 이 용어도 참고적으로 아시고, 또 하나 더 있었잖아요. 그 부분들 뭐 프로크로미아, 플래시아, 뭐 그래서 크로마시아, 뭐 그래서 나타나는 이것처럼 여기는 없는데, 그러니까 그런 단어인데 가장 많이 쓰는 게 아마 이 두 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저는 이제 배웠을 때, 학교 다녔을 때 배웠을 때는 이제 루블리 블레스트 이쪽으로 배웠거든요. 이쪽으로 많이 외우고 그렇긴 했는데, 어쨌든 이 두 개는 다 아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특징적인 거 있죠. 혈색소 합성의 8, 90% 담당하는 게 어디 쪽이었어요? 정염성, 그 다음에 세포 마지막까지 있는 단계, 다염성, 뭐 이렇게 나타냈었잖아요. 세포 분열이 이제 마지막 끝나는 단계.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이 통해, 그 다음에 앞에 있는 그림을 통해서 참고적으로 다 아시면 될 것 같으세요. 아셨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정리하고 이제 오늘 어느 정도 마칠 수 있도록 할게요. 일단 1번 문제 볼까요? 적혈구 성숙 단계 중 혈색소 확인 단계. 아까 어디라고 했어요? 혈색소 확인 단계? 그쵸, 다염성. 여기였었죠. 혈색소 확인 단계는 다염성이었다. 그 다음에 혈색소 생성 망상과 말초 혈액이 증가하는 것은, 말초 혈액이 어디서부터 나타났었어요? 망상, 그쵸. 망상부터 나타나게 돼요. 망상부터 나타나게 돼서, 그죠. 말초 혈액이 많이 형성되면 이 망상 적혈구 혹은 적혈구 이게 많이 증가가 되는데, 그 망상 얘기한 거고요. 또 혈색소가 생성하기 시작되는 그 단계, 요거는 요 버튼, 호염성 혹은 다염성, 요 단계가 이제 혈색소가 생성이 되는 서서히 그 단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뭐 호염성이라고 해도 되고 다염성이라고 해도 같이 적어 놓으시면 돼요. 아셨죠? 그 다음에 핵이 완전히 소실된 적혈구 뭐였어요? 어디까지는 있었고, 정염성까지는 핵이 있었잖아요. 즉 정염성은 아까 특징이 뭐였었어요? 편제되어 있다는 거, 그죠? 그러고 나서 있었고, 그 이후에 핵이 없어져서 소실된 적혈구 망상인데, 아까 슈퍼바이탈 스테인을 통해서 그 남아있는 작은 잔여 RNA 그거 측정이, 이게 슈퍼바이탈 스테인에서 이제 볼 수 있게 된다. 그런데 핵은 없다, 그죠? 소실돼서 없다, 그거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망상적혈구 종합적으로 보이는 환자의 라이스사인 도말에서 가장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것, 요건 적혈구의 다염성이라고 얘기해요. 망상적혈구 종합적으로 나타날 때 적혈구의 다염성, 즉 염색이 다양하게 면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 큰 특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예, 수고는 하셨고요. 음, 자, 이제 마지막 여기까지 이제 보고 오늘은 1차 강의를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 제가 피드백을 주셔야 제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진행해 나갈지라는 부분들을 좀 알 수 있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그 블로그 있죠. 제가 공고 내용 그 블로그 그 밑에, 예, 밑에다가 좀 후기를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계시는 지금 9분은 다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 후기 정도 남겨줘서 어땠는지, 혹은 어느 부분들이 조금 더 저거 해야 되는지 해서 자기가
느끼셨던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피드백을 통해서 저희가 적어 주셔야 조금 더 제가 그걸 보고 앞으로 방향이 어떻게 나갈지라는 부분들을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음 꼭 그렇게 놔 주시고, 그래서 거기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인제 오픈 채팅방 있잖아요. 계셨던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수업을 진행했었고 이 부분들이 만족스럽고 뭐 했던 부분도 있잖아요. 그걸 거기다가도 자세하게 올려 주시면 제가 그걸 나중에 캡처를 해서 음 나중에 제가 수업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예, 여기 계신 분들은 꼭 다 남겨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약속? 약속한다 1 번. 네. 음. 자, 그렇게 하셨고요. 다음에 또 제가 인제 강의 통해서도 그렇고요. 또 제가 이거 인제 녹화본으로도 통해서 이거는 이제 쪼끔 제가 뭐 만 원 정도 통해서 제가 이제 녹화본도 제가 편집해서 좀 제공을 다시 할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놓친 부분이 있다라면 다시 한번 제가 그 나중에 녹화본 제공했을 때 그걸 또 구매해서 그렇게 또 들으시면 될 거고요. 계속 인제 이게 이어나가도록 제가 인제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무료 강의 통해서도 그렇고 이게 만족스럽는가요? 무료 강의들 통해서도 몇만 원짜리 강의 될 것 같아요? 만족스러운가요? 그죠? 그래요? 음음. 자, 그렇게 한 거니까 오늘 만족스럽다고 말씀을 잘 해 주셨으니까 저도 감사하네요. 그래서 앞으로 강의도 쪼끔 인제 뭐 유료화시키든 뭐 하든 모르겠지만 그래도 여러분에게 인제 이런 몇 배의 강의를 몇 배의 값어치를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강의를 하도록 저도 많이 노력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 많이 힘을 주시고, 또 오픈 채팅방 통해서도 많이 알려주시고, 또 지금 25명 정도밖에 없는 것 같은데 뭐 지금 강의 들어봤으니까 인제 어느 정도 알겠죠. 인제 뭐 '소개해도 좋겠다.'라든지 '알려도 좋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계신다면 많이 소개해 주시고 그걸 통해서 같이 일어나서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오래간만에 공부하니까 굉장히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쪼끔 더 쉽게 하면서 같이 병의사로서 나중에 어디서 만날지 모르잖아요. 그죠? 병의사가 아니더라도 어디서 만날지 모르는 그런 인연을 엮어 가는데 저도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강의를 오픈하고 여러분들 홍보하고 그런 거니까 어 그런 부분들을 아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많이 활동해 주시고 또 많이 피드백 주시고 그렇게 되면 저에게도 많이 힘이 될 것 같으니까 많이 이렇게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아까 약속하셨으니까 그 오픈 채팅방하고 블로그나 이런 분 통해서 후기 남겨 주시고요. 꼭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아셨으면 1 번. 예. 알겠죠? 자,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에 또 오픈 강의 제가 올려 놓으면 그때 또 뵙도록 하죠. 아셨죠? 네. 개인톡으로 들으셔도 돼요. 그래서 개인톡도 주시고 그다음에 블로그에도 남겨 주시고, 왜냐면 그 기록이 남는 건 블로그나 오픈 채팅방에 남기는 거니까. 제 개인톡도 보면은 제가 다시 이렇게 복사해서 붙여 넣어야 되는 게 좀 그렇잖아요. 내가 내 거 홍보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니까 여러분께서 알려 주셔야지 그것도 좋은 하나의 효과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홍보를 부탁드리고요. 아셨죠? 자,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에 또 제가 오픈 채팅방 통해서 공지 올려서 그때마다 제가 어 뭐 깜짝 특강이나 지금처럼 이렇게 좀 더 오래된 그런 특강을 통해서 또 계속 뭐 혈액학이든 다른 것들 계속 그렇게 진행할 테니까 그때마다 여러분들 그렇게 소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제가 오늘 여기서 종료할게요. 아셨죠? 예,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제 종료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